안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번을 계기로 된다. 제 생각엔 그게 모바일 광고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나 핀터레스트라는 종목이나 스냅챗. 안녕하세요. 정용재 미래세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전자상거래가 큰 수혜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오프라인을 못 가고 있고 온라인으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예상을 했던 것보다 코로나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구매들을 좀 더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멀리 봐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경제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럼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할 거기 때문에 반대로 엄청나게 극심했던 온라인 의존도가 약간은 완화될 수가 있다. 그렇죠. 길게 보면 좋아질 건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번에 이동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배송 서비스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배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언제 오느냐. 특히 이제 중국의 경우를 보면 알리바바가 한번 주문을 하면 엄청 2, 3주 이상 걸린다고 해요. 2월 달에. 사람들이 주문을 취소해 버리는 거죠. 2, 3개월 기다릴 사람이 없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 난 필요하니까 오프라인 못 가니까 결국 차별화된 배송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아마존이나 한국에는 쿠팡이나 중국에는 징동닷컴 그런 기업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좀 더 길게 볼 수 있는 변화는 음식료품을 산다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신선식품 같은 것들을 온라인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오다가 심지어 썩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내가 원하는 제품이 나는 이 A급을 원했는데 보내는 거는 B 플러스급이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공산품이 아니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특별한 마케팅 없이 자연스럽게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는 소비자의 변화고요. 더 중요한 거는 판매자의 변화입니다. 판매자들이 아직까지 온라인을 안 하던 판매자가 엄청 많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높죠. 우리나라는 온라인 비중이 20% 중반인데 미국은 아직도 온라인이 좀 낮거든요. 땅이 커서 그런가요? 그래서 아직까지 배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이번을 계기로 강제적으로 판매자들의 온라인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소비자는 일시적으로 온라인을 증가시켜 놨던 거를 다시 오프라인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판매자가 한번 온라인을 연 거를 다시 닫진 않을 거예요. 굳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하는 김에 계속 할 거고, 그럼 이 얘기인 즉슨 판매자들의 온라인 의존도가 심화가 된다. 소비자들도 패턴이 바뀐다. 단기적으로는 엄청 극심했던 온라인 의존도가 완화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온라인 쪽에 대한 성장이 더 가팔라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든 판매자든 발을 한번 담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 좀 해주셨습니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식료품 구매가 활발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것도 큰 변화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어려운 품목이거든요. 예, 전자상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시는 게 아마 의류 같은 것, 아무래도. 가전 같은 것,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가구까지 살 수 있는데 먹을 거나 이런 건 조금 애매해요. 먹을 거를 지금 내가 샀을 때 언제 오느냐? 난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저녁에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안 온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이런 부분이랑 아까 말씀드린 그 품질에 대한 부분들, 냉동 창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중요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음식료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있긴 하지만 예. 아이러니하게 오프라인 마트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마트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사서 오는 게 아니라 픽업을 하는 거죠. 물건을 미리 주문을 하고요. 차를 드라이브해서 간 다음에 주차장에 세워서 픽업해주는 그 사람이 와서 물건을 트렁크에 실어줘요. 이게 엄청 잘 되거든요, 미국에서. 집까지 배달은 본인이 하고. 네, 집까지 가는 거고. 왜냐면 집까지 주는 거는 미국은 아직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멀고. 뭐. 우리나라는 굳이 픽업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다 받지만 미국은 반대로 아직은 딜리버리가 안 되기 때문에 픽업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품을 구매하는 비중 자체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 그동안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된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차량 공유 플랫폼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공유경제라는 품목에서 봤을 때 최근에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이슈도 있고 해서 되게 사람들이 안 좋게 보거든요. 공유경제라는 게 몰락하는 거 아니냐. 공유라는 개념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버나 리프트나 이런 그 차량 공유 플랫폼이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얘네들을 보면 과연 그런가? 이 지금 세상에서 떠들고 있는 이 얘기가 맞냐라고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4월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잘 안 됩니다. 이동 제한이 걸려 있는 상황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 80% 정도 하락합니다. 근데 5월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정도까지
올라와요. 근데 여기 미국의 상황이고 예, 예. 이제 아시아의 상황은 좀 다르거든요. 홍콩은 원래 나왔던 수요 대비 7, 8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탄다라는 거죠. 여기서 좀 약간 아이러니한 게 사람들이 그러면 우버나 리프트를 안 탈 거냐. 출근은 하잖아요. 그렇죠. 내부 활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다중 이용 시설을 타는 것보다 오히려. 우버를 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엄청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회사가 망하지도 않을 거고 나중에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물론 언제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정상화가 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식료품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만 음식료품 배달 플랫폼 이것도 지금 성장세가 가파른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음식료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의 문제는 수요가 증가가 됐는데 공급이 증가가 안 됩니다. 공급이라는 거는 배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는 배달을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해줄 거냐? 이걸 우버가 해줍니다. 우버가 차량 공유를 하는 그 기사들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일이 없으니까 반대로 음식 배달에 대한 수요는 엄청 크게 증가했고 증가했죠. 음식료품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우버가 이런 거에 대한 배달 대행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유럽의 저스티 테이크 어웨이라는 기업이 예. 미국의 음식 배달 업체인 그러퍼블을 인수하거든요. 그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의 메이트안이라는 업체도 있고 글로벌 모든 음식 배달 플랫폼의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냐? 물론 음식 배달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 배달 이외에 생필품, 먹을 거 그렇죠. 이런 걸 전부 배달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음식료품뿐만 아니라 이런 배달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배달 대행 서비스로 좀 더 가치가 향상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광고는 이커머스보다는 조금 안 좋긴 합니다. 물론 이커머스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지금 온라인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예. 건데 광고는 광고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광고주들이 지금 광고를 할 이유가 있느냐? 없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인식이고요. 근데 지금 이커머스보다는 온라인 광고는 아무래도 회복이 좀 느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드러지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광고주들이 효율을 따진다는 거죠. 아끼는 과정 속에 최대한의 효율을 내자라는 게 이 광고주들의 상황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광고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는가, 그게 매출 증대냐 아니면 회원 가입이냐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인데 이게 성과형 광고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브랜딩 광고랑은 조금 달라요. 이 성과형 광고는 엄청 잘 됩니다. 그거는 바로 체크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네네. 네, 게임 앱 다운로드 광고. 다운로드 건수로 체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ROI를. 한 건당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잘 되고요. 아니면 이커머스 광고, 쇼핑 광고 그런 것들도 엄청 잘 되고요. 즉시 계산 가능한 거는 광고를 한다는 거군요. 네네. 그런 것들을 하는데 브랜딩 광고는 내가 이 브랜딩 광고를 때렸을 때 얼마만큼의 소비자가 내 사이트로 내 물품을 구매하는지 그게 애매하잖아요. 네, 측정하기가. 정확히 측정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좀 ROI를 따지고 이제 성과형 광고라는 컨셉에 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게임이 코로나 수혜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1분기에 중국에서가 먼저 발생을 했고 이제 3월달, 4월달 미국과 유럽 다 퍼지고 있는데 게임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크게 단기적으로 수혜를 받은 업종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집에 있으니까 네. 자택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 많은 컨텐츠를 소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 PC든 모바일이든 뭐든 간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텐센트가 어쨌든 글로벌 제일 큰 게임 업체고 예. 중국이 가장 큰 처음에 피해를 받았던 기업이니까 1분기에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 사용 유저가 거의 분기 기준 한 4천만 명 이상 증가 되거든요. 4천만 명? 보통 텐센트가 분기에 많아야 1,000만 명, 500만 명, 코로나 때문에 4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텐센트에 유입이 됐습니다, 게임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밖으로 나오잖아요. 3월달, 4월달 중국은 이미 회복이 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도 이제 6월달부터는 거의 대부분 모든 주가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출근도 해야 되고 외부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면 게임을 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감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커머스나 광고나 게임이나 이런 인터넷 산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거든요. 예. 온라인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게임인 것 같다. 아,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네네. 최근에 좀 달라지는 결과가 좀 있어요. 4월달, 5월달에 텐센트의 주요 게임들의 매출액이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상 생활로의 회귀가 안 되고 있으니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시장이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바뀐 게 단기간 내에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도 생각보다는 좀 오랫동안 사람들이 플레이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글로벌 인터넷 산업 전반에서 어떤 분야, 어떤 섹터, 어떤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는 네. 모든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것처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로 변하는 게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뉴 노멀인 거냐 아니면 그냥 다시 백투 노멀인 거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핵심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모든 글로벌 증시의 3, 4월달, 5월달간의 반등은 뉴 노멀로 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 예상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예상과 다르게 뉴 노멀이 안 생긴다. 그러면은 백투 노멀이잖아요. 백투 노멀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미국에서 본다면 카지노나 호텔이나 이런 거거든요.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언택트냐, 비언택트냐 이 싸움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뉴 노멀이 생기는 게 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모바일 광고 쪽에 쇼핑 광고가 커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존이나 뭐 이런 애들은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아마존이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원래 잘했어요. 원래 잘하는 기업이 더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된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라면 안 될 수도 있었던 건데 이번을 계기로 된다. 그럼 좋은 거죠.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게 모바일 광고인 것 같아요. 모바일 광고 중에 특히 쇼핑 광고. 구체적인 종목을 이렇게 거론하신다면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핀터레스트라는 종목이나 스냅챗 종목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쓰는 시간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 자꾸 새로운 기능을 찾습니다. 이 플랫폼 안에서 자꾸 광고를 보고 뭘 하려고 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쇼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구매할 수가 없어요. 구매 기능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판매자도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5월 달에 페이스북이 숍이라는 기능을 만들었고 스냅챗도 다이나믹 광고 같은 걸 출시를 했고 핀터레스트라는 기업도 지금 글로벌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인 쇼피파이라는 기업과 쇼핑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들에서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단지 광고를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보고 그걸 누르고 구매하고 결제까지 하는. 그야말로 한번 거기 들어가서 끝까지. 네, 그렇죠, 그렇죠. 원래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잘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냥 광고만 노출시켜주는 정도의 기능이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메신저를 보면 우리나라에 카카오톡도 있지만 메신저가 어떻게 광고를 해? 라는 생각을 다들 하셨을 거예요. 메신저에 광고를 붙이는 순간 안 된다. 사람들이 나갈 거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돌이켜봐서 최근에 카카오톡, 카카오 주가, 비즈보드라는 광고 상품 때문인 거잖아요. 해외도 똑같습니다. 이 페이스북이라는 매체 아니면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메신저가 왓츠앱이 있는데 이 왓츠앱이라는 메신저가 어떻게 수익화를 해?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것 같아요. 이런 모바일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나 결국 안 될 것 같았던 이런 모바일 광고 플랫폼들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쇼핑 광고 쪽을 통해 매출액이나 실적을 상승시켜 나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에 가장 큰 중요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용재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